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물리학2 축전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축전기라는 건 뭐냐면 떨어져 있는 평행한,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떨어져 있는 평행한 두 도체판을 이용해서 전하를 모으는 장치를 우리가 축전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모으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축전기라는 건 다시 말하면 저항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도체판, 양 도체판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쌓이게 돼서 충전되는 걸 얘기하고요. 요때 요 정해진 어떤 용량인데 그런 걸 전기 용량이라고 해요. 전기 용량만큼만 전하가 쌓이게 됩니다. 이 도체판 사이에서는 C라고 하는 전기 용량이 정해져 있고 이 전기 용량만큼만 전하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요 도체판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 전하를 많이 모을 수 있겠죠. 그리고 도체판 사이에 요 떨어진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도체판 사이에 전자가 잘 튕겨나가서 전하를 빨리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를 모으는 과정을 충전이라고 하고 전하가 빠져나가는 걸 흔히 뭐라고 하죠? 방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전하들이 어떻게 모이냐? 도체판 사이에 전압을 연결해요. 그래서 여기 전류에서 양전하들이 물려 나오고 이 양전하에 의해서 도체판에 있는 전자가 튕겨나가서 여기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직류의 축전기에서는 이렇게 전하가 쌓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축전기가 전기 용량만큼 완전히 충전이 되면 전하가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편에는 교류에 의한 축전기가 있는데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교류가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한 번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였으면 그 다음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위에 것처럼 전하가 할 땐 축전기의 전지가 어떻게 쌓일까요? 그지?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로 쌓이게 될 거고 방향이 바뀐 두 번째와 같은 경우는 축전기에도 전하가 이번에 왼편이 마이너스, 오른편이 플러스로 전하가 쌓이겠죠. 방향이 바뀌면 방전이 되면서 반대 방향으로 다시 충전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방향이 쫙 바뀌면서 되는 게 아니라 교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첫 번째처럼 플러스 마이너스대로 충전이 됐다가 교류의 방향이 바뀌면, 교류의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얘네들이 다 방전이 된 이후에 다시 차곡차곡 마이너스 플러스가 왼쪽 오른쪽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충전 방전이 교류 전류에서는 번갈아가면서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축전기에서 충전되는 전하량은 얼마만큼일까요? 충전되는 전하량 전체를 Q라고 하고 얘는 여기 전압에서 나온 전하가 쌓이니까 전 2차 V가 해당이 되고 얼마만큼 쌓였죠? 전기 용량만큼 쌓인댔으니까 C 곱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전하량은 C 곱하기 V, 전기 용량 곱하기 전 2차로 구할 수 있고 자, 이때 요 전기 용량은 아까 뭐라 했죠? 여기 쌓이는 전하량은 전기의 양은 정해진 용량은 뭐에 따라 결정되죠? 도체판의 면적이 넓을수록 또 도체판과 도체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빨리 모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 식으로 써보면 면적분의 면적이 아니라 거리, 도체판 사이의 거리분의 면적으로 구할 수 있고 이 도체판들 사이에 정해진 금속판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상수값이 있어요. 그런 걸 유전율이라고 합니다. 입실론. 그래서 유전율을 곱해주시면 전기 용량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축전기에서 유전체 역할을 하는 애들인데요. 유전체라는 건 앞서 우리가 물리원에서도 배웠어요. 유전체가 뭐죠? 부도체죠. 부도체 또는 절연체라고 하는 거. 그런 애들이 뭐 있지? 유리종이, 나무, 플라스틱 같은 절연체. 부도체들이 유전체이고 자, 이때 진공 상태일 때 이 전기용량에서의 유전율이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데 이 입실론 제로에 대해서 두 극판, 이 도체판 사이에 넣은 물질의 유전율, 입실률 비율을 비교한 걸 우리가 비유전율이라고 하는데 얘는 진공에서의 유전율의 극판 사이에서의 유전율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극판 사이의 물질의 유전율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카파
입실론 제로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식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전체와 전기 용량 비교하시면 비유전율인 카파가 유전체를 축전기 속에다 넣으면 전기 용량이 카파배가 된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축전기 속에 유전체를 넣으면 이 축전기 안에다가 유전체를 넣으면 유전체가 뭐가 일어나지? 이것도 물리원의 전자기구도 할 때 배웠어요. 그지? 유전분극이죠. 절연체이기 때문에 유전분극 현상이 일어나서 축전기 전하를 많이 모을 수가 있습니다. 요건 유전체를 넣지 않았을 때, 유전체를 넣었을 때, 이 유전체의 유전분극에 의해서 더 많은 전하를 모을 수 있다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해준 1이 바로 이 차가 되는 거고, 우리가 해준 1을 구해보면은 요 넓이 해당이 되겠죠? 그 1이 전기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 전기 에너지는 2분의 1 QV로 구할 수 있어요. 왜 2분의 1인지는 아시죠? 요 삼각형 면적이기 때문에 2분의 1이 되는 거고, 얘를 Q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아까 전하량 Q는 뭐였죠? 전이차 곱하기 전기 용량이었죠. 그래서 요 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뀌나요? 식이 CV 제곱으로 바뀌게 되고, 요 식을 V에 대한 식으로 다시 바꿔요. V는 C분의 Q니까 뭘로 바꿀 수 있나요? 2분의 1 C분의 Q 제곱으로도 바뀌죠. 자, 얘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식을 변형해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몽땅 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전하량식 요걸 알기 때문에 요거를 대입해서 적당히 바꿔서 본인이 만들어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축전기는 어디에 이용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축전기는 일단 저장 장치에 활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플래시에 축전된 저장기가 전기 에너지를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빛으로 팡 하고 내보내는 카메라 플래시에 이동이 되고요. 그렇게 강한 빛이 아니라 순간적인 전력을 확 공급해주는 장치가 있죠. 뭘까요? 그지. 자동 심장 충격기. 요새 곳곳에 건물들에 많이 제세동기가 배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축전기에 전환된 전기를 한 번에 방전시키면서 순간적인 전류가 심장에 닿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제세동기, 자동 심장 충격기죠. 여기에 축전기가 활용이 되고요. 전기 용량 차이가 큰 축전기의 활용 사례를 보시면 대표적인 게 우리가 늘 쓰고 있는 키보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키보드의 글자판과 아래 글자판 함께 움직이는 요 금속판이 있는데 요 금속판과 요 고정된 판이 못하네요. 금속판이 연결되어서 나란하게 배치를 해놓고 글자를 누르면 금속판과 금속판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어서 전기 용량이 아까 전기 용량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전기 용량은 이거였죠? 거리가 짧을수록 전기 용량이 커지는 거니까 얘를 누르면 금속판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어서 이 전기 용량이 증가를 하게 되고 컴퓨터가 그 증가한 양을 인식을 해서 글자를 입력하게 되는 거예요. 터치 스크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터치 스크린은 해당되는 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축전기의 원리 그리고 기본 개념들 어디에 사용되는지까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축전기는 이전에 교육과정에 있다가 물1에 있다가 개정교육과정 바뀌면서 물2로 넘어온 그런 사례야. 그래서 축전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물2가 아니라 물1 수준에서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드시 공부해보시고 우리 일상에서 많이 이용되는 거니까 사례들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오블리2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